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서윤입니다. 어딘가에 부딪혀 잠시 손발을 쓸 수 없었던 경험 누구나 있을 텐데요.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머리론 아는데 입으론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어려움을 나쁘거나 틀리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실까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하나의 현상과 같은 장애에 대해 한 발짝 더 가까워지려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회적 협동조합 해시담의 윤혜아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우리 TV로 통해 만나 뵙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해시담의 이사 윤혜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시담이라고 하셨어요. 이 협동조합의 이름이 꼭 순 우리말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해시담은 해보는 시간을 담다라는 뜻의 줄임말이고요. 아, 무언가를 해보는 시간이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다 하늘에 떠 있는 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일단 저희 해시담은 try, 시도해보다라는 뜻의 해시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약자에 속해져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좀 더 많은 사회적인 배제와 또 기회의 제한을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저희는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스스로 자립을 한다거나 혹은 일상생활을 누리고 네.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많은 기회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 해시담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시도해보자라는 뜻을 담고 싶어서 해시담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시담에서 윤 이사님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장 먼저는 저도 장애가 있는 장애 청년 당사자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외소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성장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처음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좀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는데 그걸 이제 성인이 돼서 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당사자로 이렇게 활동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고 그래서 해시담에서는 당사자의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식 개선 교육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지역사회나 혹은 이제 저희의 컨텐츠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애를 조금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풀어내기 위해서 컨텐츠를 짜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역할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저희 해시담에서는 이동권 증진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상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약간 홍보하는 역할에 있어서 조금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역사회 안에서 예. 청소년, 청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이제 토크쇼를 열어서 약간 많은 분들이 와서 장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소통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가 구디로그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동권의 불편함을 경험하는 청년들과 같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좀 이야기로 담아서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그럼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도 함께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단체는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혹은 다양한
비장애인 분들에게도 이 장애라는 부분이 조금 더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사회 인식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식 개선이라고 하면 특히 어느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공감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감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흘러가는 지식과 이야기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장애라는 걸 솔직히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은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교육들을 봤을 때에는 되게 제3자의 입장에서만 장애를 전달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장애라는 게 꼭 어떠한 영구적으로 불편한 사람들만 장애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영구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장애도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사실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만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사물과 현상에도 장애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장애라는 용어가 아니라 각각의 이제 상황에 맞게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을 뿐이지 장애를 꼭 뭔가 고유한 명사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장애가 다양한 현상에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표현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뿐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불편함 또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불편함들이 장애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장애를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보통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인권단체나 장애단체는 덜어 있는데요. 해시단만의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주체성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기존에 있는 장애인 단체 혹은 복지관, 아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거나 끌고 가고 싶다거나 경험하고 싶은 거를 떠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는 장애인 당사자가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 혼자라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당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문화생활을 즐겨보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누군가 이끌고 가서 하는 문화생활 혹은 누군가가 정해준 문화생활이 아니라 이들이 직접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기까지 직접 계획하고 뭐 예를 들면 기차 여행을 간다고 하면 기차 여행 표를 끊어보는 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지역으로 여행을 갈 건데 그 여행지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걸 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들을 당사자가 직접 계획하고 이제 약간 실행해 볼 수 있는 과정들을 직접 기획해 나간다는 부분에서 되게 주체성이 강한 단체로서의 성격을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시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성 중 하나는 주체성이었고 또 한 가지는 누구나 장애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컨텐츠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이 그런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할수록 조금 더 장애를 배제하지 않는 선택과 그런 사회를 그려가는 이런 기획 안에 함께 포용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해시담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이게 시작은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원래는 단순한 모임이었어요. 네. 장애 대학생 사회탐구 활동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처음 이 장애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었고 네. 그때 처음 했던 활동이 직업 체험.
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라는 직업 체험을 함으로써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양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배워볼 수 있는 시기를 가졌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자격증을 따신 취득하신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또 이제 부모님 그리고 저희 청년 이런 체계 안에서 단순히 활동에서 끝나지 않고 진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어쩌다 청년이라는 단체, 임의단체라는 특성을 띠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카페도 운영을 해보고 그 밖에도 실제로 이제 장애 청년들이 경험하는 이런 사회적인 참여 혹은 문화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직업적인 적응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리빙랩이라는 형태로 실험 활동을 많이 하면서 해시담이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많이 다져왔던 것 같습니다. 네. 해시담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조금 전에 이제 바리스타 체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또 밑바탕이 되었던 것인지 카페도 또 운영을 하셨다고요? 네, 실제로 해시담이 이전에도 카페 사업을 먼저 진행을 했었고 해시담이 된 이후에는 이제 선호성동에 사회혁신전주라는 센터 1층에서 리젠 카페라는 가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리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많이 노력을 기울였던 형태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심한 장애를 가졌다거나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더 양질의 일자리를 경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 형태를 마련을 했고 특히 이런 장애가 있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경력을 단절하신 혹은 요즘은 경력을 보유하신 여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영역을 보유하신 여성분들과 함께 이제 팀으로 이루어서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 음료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런 일자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들을 배워갈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들려온 어떤 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카페에서 업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예.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카페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인 분이 있었나 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장애가 있는 분이 실제로 음료를 하네? 근데 크게 다르지 않구나. 오히려 음료가 맛있네. 디저트가 맛있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이 뭔가 일을 더 못할 것 같다. 혹은 뭔가 더 질이 낮을 것 같다라는 프레임을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카페 사업은 하고 계시진 않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계속 이후에도 펼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베리어 프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어떤 장애물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사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베리어 프리라는 용어는 이런 고령자나 혹은 임산부나 아동이나 이런 보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장벽을 낮추자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이제 건축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근데 이거의 유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국제연합에서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 유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있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많이 그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베리어 프리라는 용어와 유니버셜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시곤 하는데요. 네.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가 다르거든요. 네. 네, 실질적으로 베리어 프리라는 용어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장애물, 턱이라든지 혹은 단차라든지 혹은 계단만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건물에 턱을 없앤다거나 혹은 경사로를 설치한다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거나 기존에 있던 장애물을 허물자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깝고요. 유니버셜 디자인은 애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이런 불편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없애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건물을 사용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건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베리어프리라는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만들어져야 할 건물들에게 혹은 서비스나 제품에는 유니버셜이라는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게 저희 해시담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셨다고요? 네, 일단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 사이에서 교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라든지 혹은 이런 이동권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좀 대표가 되는 선진 문화로서 대표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해시담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전주라는 지역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무장의 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었어요. 이제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활용해 후쿠오카까지 가는 과정들을 실제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담아봤고요. 근데 실제로 후쿠오카에 가서는 장애가 있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도 직접 찾아가서 그 현황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특히 후쿠오카에 갔을 때 2층 버스라고 해야 될까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2층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휠체어를 당시 타고 이제 경험을 하셨던 이제 당사자분께서는 너무 새로운 경험이 되셨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항버스에서도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잘 되어 있거나 혹은 지하철 같은 경우에서도 영무분들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탈 때마다 직접 경사로를 폈다가 접었다가 해주시는 안내도 되게 많았고요. 특히 가장 새로웠던 것은 저상버스를 탑승할 때에는 약간 이런 시선들이 왜 불편하게 버스를 타려고 하지? 라는 눈빛이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네. 시간이 지체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하는 승객의 어떤 마음도 은연중에 비춰질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저희 한국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조급하신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승객이 타는구나 자리를 비켜줘야지 라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님들께서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 혹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바로 내려오시더라고요. 운전좌석에서. 그래서 내려오셔서 이런 경사로를 다시 펼쳐주시고 접어주시고 또 내릴 때까지 또 안전 이런 벨트를 잘 확인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새로운 문화의 경험이었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영상을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해시담 안에서도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팀이 또 별도로 마련돼 있다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굿디로그라는 이름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굿즈 작업을 하는 팀과 예.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굿디로그 스튜디오라는 팀이 나누어져 있고요. 굿디로그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당시에 브랜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함께 이제 활동을 했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작품을 제작을 했었어요. 예. 그중 하나가 이제 머리끈과 엽서가 있는데 머리끈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같이 활동을 했던 청년 중 한 분이 편마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편마비가 있는 친구는 여성분이었는데 그 당사자 같은 경우는 혼자서 머리를 묶으려고 엄청 많이 연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1년 가까이
쉬지 않고 머리 묶는 연습을 했고 현재는 혼자서도 머리를 묶을 수 있는 노력으로 이제 묶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스토리를 전달하고 싶어서 예. 그거에 맞는 머리끈을 제작을 해서 펀딩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또 함께는 이제 엽서였는데 그 엽서에 들어가는 그림과 메시지는 실제로 발달장애인 분들이 쓰신 일기장을 토대로 만들게 된 엽서예요. 네. 그래서 또 그 밖에도 함께하는 친구들의 얼굴들을 그려놓은 그림을 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할 때 뭔가 원활하진 않더라도 그들도 그들이 가진 메시지와 의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엽서나 이런 머리끈 혹은 그 밖에도 다양한 굿즈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무언가에 스토리를 담아서 제작을 하는 일도 있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중에 큰 화제가 됐던 게 이지콜 대 삼겹살이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사실 이제 뇌병변 혹은 이제 지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분명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특수 운송 수단인 이지콜, 전주에서는 이지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그걸 사용을 할 때 기본이 30분이고요. 대부분은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게 콜을 기본. 했는데도 그만큼을 네. 기다려야 한다고요? 네, 이제 이지콜 같은 경우는 접수를 먼저 해야 되고요. 접수를 하면 배차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배차가 된 후에야 이제 기사님이 이제 그 장소로 오시는 시스템이라서 대기를 해야 하는 과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네. 근데 이제 그런 운송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변화가 생길 수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해서 이거가 필요한 필요성을 우리가 알려야겠다 사회에 그런 점에서 처음으로 계획한 컨텐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지콜이 빨리 오는지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더 빠를지 대결을 한번 해보자. 저희의 오늘 목표는 콘텐츠를 지금 딱 불렀을 때 콘텐츠가 먼저 올지 아니면 삼겹살을 더 일찍 구워 먹고 끝날지 이지콜을 부르고 있는 경원 오빠입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삼겹살을 다 먹었는데도 오지 않았고 그래서 2차전으로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짜장면과 탕수육까지도 먹었지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접수를 한 지 2시간 30분이 좀 지나서 배차가 됐고 그제서야 이제 다 먹고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참 이게 대중교통이 어렵다고 하면 그럼 그냥 콜택시 타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 비장애인의 물음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도 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그 특수 차량을 기다리는 데만 해도 하루의 절반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의 이런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대중교통이나 이런 수단들이 많이 더 개선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큰 과업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끼를 먹을 동안에도 차가 배차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실제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런 수단을 이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불편하구나. 네. 그리고 이런 걸 안내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단체에서 이런 친절도나 태도나 배차해주는 이런 체계들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주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로 의제로 제기가 되면서 개선될 수 있는데 많은 관심들이 기울여졌고 특히나 이런 전주시 안에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행정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사님도 지치시는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꾸준히 불편함이 있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반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많이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순간들은 없는지 혹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알고 싶네요.
사실 힘든 적이 없다, 지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정말 저희 단체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사업과 컨텐츠 하나를 만드는데도 정말 많은 노력과 어려움과 그리고 또 한계들을 마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이 해시담이라는 이 공동체 자체가 정말 저라는 사람을 이 전주시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사실 저는 대학생 때 처음 이 공동체 활동을 시작을 했고 당시에 장애라는 판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천적인 장애로 판정을 받았다 보니까 장애인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장애인이 되었고 이 장애라는 표현 자체가 저를 너무 많이 억압하더라고요. 장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야. 장애가 있으니까 이것만 해야 돼. 장애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슬럼프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공동체를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에게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약간 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시담이 되기 전에 경험했던 그런 공동체와 지금의 해시담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장애가 있어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어. 장애가 있어도 우리는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사라지지 않게 이 공동체가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이 전주시와 또 이 윤혜아라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처럼 이 해시담을 경험하는 많은 당사자분들한테도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계속 지쳐도 참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런 시간들을 겪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윤혜아 이사님과 그리고 해시담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앞으로도 많이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해시담은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단체는 아니에요. 예. 2022년도에 처음 만들어지게 된 단체이고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많이 고군분투하고 많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도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정기를 접어들었을 때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저희 해시담을 거쳐가는 모든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조금 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방향성을 다잡아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일단 장애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전주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동권이나 인식개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네. 그 밖에도 장애가 있는 청년들이 소통하고 더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 해시담은 정말 비장애인과 장애인 한 유형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이 사회라는 영역 안에서 모두가 배제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과 그런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면
그 불씨가 커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시담과 또 이러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단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개인과 이런 단체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러한 목표들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개인과 그리고 단체와 중간 조직과 행정과 그리고 정책과 정치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정치인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체계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가 뭐 어떤 먼 일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것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이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